한족이 중국을 지배해온 역사 속에서 한때 한족을 굴복시키고 광대한 중국을 지배했던 한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족인데요. 이들은 두 세기에 걸친 지배 기간 동안 역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긴 유목민족입니다. 만주족은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지대에서 출발해 탁월한 유목민의 끈기와 뛰어난 군사 지도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청나라를 세우면서 중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럼 만주족에 관한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아내를 돈 주고 빌리는 풍습. 청나라 시대 중국 내 일부 만주족 부족에서는 돈을 주고 아내를 빌리는 기이한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이 풍습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남성의 아내를 빌려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절차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아내를 빌리고자 하는 남성은 적합한 여성을 찾은 뒤 그 여성의 남편인 빌려주는 사람과 금액을 협상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내 빌리기 계약서에는 빌리는 기간, 대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빌린 아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풍습이 제대로 된 결혼식 비용이나 처불둘 여유가 없는 가난한 남성들이 남자 후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내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여성의 신체 조건, 주로 나이, 외모, 동거 기간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통 3년에서 5년 후 여성을 원래 남편에게 돌려보냈고 그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내 빌리기 풍습은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이를 발견하고 아내 임대 금지령을 내렸지만 단속이 미약했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관료들은 이를 대체로 묵인했습니다. 이 풍습은 만주족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거래 대상이 되었고 결혼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잃었으며 심각한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한족 문화와 개화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 풍습은 20세기 초 점차 사라졌지만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에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4번. 만주 여성들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점잖고 차분한 이미지로 알려진 한족 여성들과 달리 만주 여성들은 뛰어난 말타기와 활쏘기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능력은 그들의 유목 생활 방식과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장에서 강력한 전사이자 사회에서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주 아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말타기와 활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른 이동, 사냥, 전투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으며 이들의 말타기 실력은 광활한 초원을 자유롭게 누비게 했습니다. 활쏘기는 적과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만주 여성들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에 참여해 가족의 식량과 의복을 공급할 수 있었고 전쟁 시에는 남성들과 함께 싸워 집단적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들은 그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워 남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만주 여성들의 모습은 만주 민족의 강인함과 자유로운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깨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들은 만주 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비록 조상들처럼 초원에서 살지는 않지만 만주 여성들은 여전히 말타기와 활쏘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자부심과 소중한 문화,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전족 금짐. 남송시대부터 새치금 연고치라는 작고 아름다운 발이 여성의 우아함과 미를 상징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족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발을 묶어 성장이 멈추도록 하는 전족을 시행했으며 이 관습은 청나라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청나라 시절 만주 여성들은 고통스럽고 신체를 망가뜨리는 전족을 강요받지 않았는데 이는 두 민족의 문화와 가치관이 뚜렷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족은 여성의 발이 작을수록 더 우아하고 매력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 걷기 어렵고 일을 하기 힘들게 하며 장애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만주족은 여성의 건강과 자유, 그리고 강인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발이 여성의 이동과 노동, 사회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에 전족이 그런 능력을 방해하고
여성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며 건강을 유지했고 말타기, 활쏘기, 노동 같은 신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가혹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청나라의 소장 황태우는 전족 금지령을 내리며 전족한 여성이 궁전에 들어올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순치제 2년에는 전족 금지에 관한 엄격한 법령이 내려졌고 강희제 1년에는 이를 어긴 자의 부모를 40대에 태형에 처하거나 10년 동안 유배시키는 강력한 처벌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만주 여성들의 전족 금지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으며 더 나은 건강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누리면서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주 왕조의 이러한 전족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12번 신생아 귀걸이 착용. 만주족의 가장 독특한 풍습 중 하나는 신생아의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주 아이들은 각 귀에 3개씩 총 6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관습은 아이에게 행운과 건강,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주 귀걸이는 금, 은, 옥, 보석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도 단순한 것부터 정교하고 복잡한 무늬까지 다양했으며 어떤 만주인은 한쪽 귀에 4개에서 5개의 귀걸이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귀걸이 전통은 단순한 영적 의미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귀걸이가 많고 값비쌀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 풍습은 만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만주족은 현대 사회에 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귀를 뚫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주 귀걸이는 독특한 상징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며 중국의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1번 개 때리기 및 죽이기 금지. 만주족은 개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동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개는 동반자이자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며 만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족이 종종 개고기를 소비했던 반면 만주족은 개를 때리거나 죽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개 가죽 모자나 옷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주 가정을 방문할 때는 주인과 개를 존중하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 앞에서 개를 쫓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며 개를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만주 주인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만주족은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중요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무분별한 사냥과 산림 파괴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새로 여겨져 이들 새를 사냥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10번 서쪽 자리에 앉는 것 금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자랑하는 만주 문화에는 만주인의 독특한 정체성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계급 구분과 성 역할을 반영한 일부 관습과 개념도 존재했습니다. 한때 만주인들은 서쪽을 더 우월하게 여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만주 사회에는 명확한 계급 체계가 있었으며 귀족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계급 체계는 특히 캉이라 불리는 전통 온돌 주변에 엄격한 좌석 배치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캉의 서쪽 자리는 성인 남성과 존경받는 손님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사람들, 특히 어린이, 여성, 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주 문화 속의 계급 구분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캉의 서쪽 자리에 앉는 금지가 더 이상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신분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번 여성들의 파이프 흡연. 파이프 흡연은 특히 만주 농촌 지역에서 흔한 습관입니다. 만주인들은 파이프를 사용해 담배뿐만 아니라 느슨한 담배잎이나 허브도 피웁니다. 파이프 흡연은 휴식과 오락, 사교의 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10대 만주 여성들이 파이프를 피우는 모습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들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파이프 흡연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연로한 만주인들은 긴 파이프를 선호하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파티를 하면서 파이프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주 파이프는 나무, 금속, 뿔, 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체리나 참나무, 삼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로 만든 나무 파이프입니다. 금속 파이프는 주로 부유층과 고위층에서 사용합니다. 소, 버팔로, 사슴의 뿔로 만든 뿔 파이프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담배에 독특한 풍미를 더합니다. 파이프 흡연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만주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성숙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파이프 흡연은 사람들 간의 사교와 대화, 우정 형성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주 가정을 방문한 손님에게 파이프를 권하는 것은 환대의 표시입니다. 만주인의 파이프 흡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8번. 200가지가 넘는 음식이 나오는 연회. 만주 요리는 만주인의 독특한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하며 정교한 만주 요리는 현대 중국 요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전통 중국 연회의 기원은 청나라 만주 궁정의 연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걸륭제 시대에 시작된 이 연회는 만주와 한족의 조리법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독특한 요리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형적인 만주 연회에는 총 200가지가 넘는 방대한 요리를 선보이는데 그중 뜨거운 음식이 134가지, 차가운 음식이 28가지입니다. 여기에 수십 종류의 각종 떡도 포함됩니다. 청나라 때 이 요리들에 사용된 재료들은 주로 조공으로부터 공급되었으며 이는 궁정의 화려함과 권력을 반영합니다. 산나물, 해산물, 희귀동물, 신선한 채소, 이국적인 과일 등 다양한 진미가 연회상에 올랐습니다. 만주 연회에서 사용된 식기 또한 매우 정교하고 호화로웠으며 금으로 된 그릇, 은쟁반, 옥잔, 상아젓가락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이는 참석자들의 신분과 위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1874년 쥐의 해춘절 연회는 청나라의 부와 사치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연회는 서양 사절단을 접대하고 서태후의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성대한 잔치였으며 400명의 손님이 초대되었고 140가지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1894년 새해 전야 자정에 시작되어 새해 7일 첫 시간까지 계속되었으며 비용은 9,800만 중국 위안, 금 37만 4화천량에 달했습니다. 이 연회를 위해 1,750명의 수행원이 동원되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과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만주 요리 문화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식기와 음식이 간소화되어 새로운 생활 조건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만주 요리의 핵심 가치는 유지되었고 오늘날에도 중국 요리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주인의 화려한 연회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전통 만주 가옥. 가옥은 만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만주 건축은 자연 환경과 기후, 가족과 조상에 대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통 만주 가옥은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에 본체가 있고 양쪽에 부속 공간이 있습니다. 본체에는 부엌과 가족 공용 공간이 들어있고 주머니 집이라 불리는 부속 공간은 침실과 손님 방으로 사용됩니다. 만주 가옥의 특징 중 하나는 캉 난방 시스템입니다. 캉은 집의 서쪽, 남쪽, 북쪽 벽을 따라 높게 설치된 온돌형 플랫폼으로 겨울철 따뜻한 수면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캉은 이 벽들에 맞붙어 배치되어 출입문은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가족의 어른들은 보통 남쪽 캉에서 자고 어린 가족 구성원은 북쪽 캉에서 잡니다. 효와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가옥의 서쪽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가족들이 제물을 올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립니다. 만주 가옥은 주로 나무, 대나무, 벽돌, 흙으로 지어지며 재료 선택은 경제 상황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무는 주택의 골조, 창문, 문, 지붕에 가장 많이 쓰이며 대나무는 칸막이, 지붕, 가구 제작에 사용됩니다. 벽돌은 난로, 벽난로, 벽 건축에 쓰이고 흙은 기초와 벽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6번. 이상한 굽을 가진 하이힐. 만주인의 전통 하이힐은 화분화, 말굽화, 굽 높은 신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신발은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중국 사극에서 궁녀나 공주가 신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만주 여성들은 버섯이나 야생 과일을 따러 갈 때 뱀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신발로 자리 잡았는데 앞뒤는 넓고 가운데는 좁은 형태가 특징입니다. 굽 모양은 다양하지만 신발 몸체는 항상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굽 높이가 223cm 높이의 신발을 신기도 했습니다. 굽 높이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만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족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친 발을 긴 바지 아래 감추기 위해 이 신발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설명이든 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하이힐은 봉건시대 청나라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하이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신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5번. 만주인의 독특한 전통 의상. 만주 의상은 독특한 문화적 상징으로서 역사적 의미와 독자적인 정체성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과 달리 만주 복장은 디자인, 색상, 섬세한 무늬에서 고유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만주 의상은 보통 느슨하고 편안하며 유목 생활과 승매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성의 예복은 양쪽에 트임이 있고 둥근 깃과 긴 소매가 특징입니다. 여성의 예복은 높은 깃과 좁은 소매를 가지며 정교한 자수가 자주 놓여 있습니다. 바지는 넓으면서도 발목 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만주 의상의 색상은 대개 밝고 생기 넘치며 만주인의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반영합니다. 노란색은 왕권과 행운을 상징하는 가장 선호되는 색이며 빨간색은 힘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초록, 파랑, 보라, 분홍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만주 의상의 무늬는 상징적 의미가 풍부하여 용, 봉황, 꽃무늬, 동물 이미지, 기하학적 패턴 등이 흔히 등장합니다. 이 무늬들은 사회적 지위, 종교적 신념, 만주인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만주 의상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체로 비단, 양모, 가죽, 모피입니다. 비단은 귀족의 의복에 쓰여 우아함과 고귀함을 드러내고 양모와 가죽은 일상복으로 사용되어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모피는 추운 겨울철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액세서리 역시 만주 의상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모자, 허리띠, 장신구, 신발 등이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며 의상을 장식합니다. 4번. 만주족의 중국 정복. 7세기 만주족은 중국 동북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누르하치의 지도 아래 만주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1106년에 후금 왕조를 세웠습니다. 1914년에는 누르하치의 아들 황타이지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창건하여 만주족이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만주족은 권력을 굳히기 위해 다양한 통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족의 많은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 남성들이 머리를 깎고 만주식 복장을 입도록 명령하는 등 만주족의 규칙도 강제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한족의 정치와 군사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족은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해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만주족은 이를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2세기 넘게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청나라는 1912년 신해혁명으로 막을 내렸지만 만주족은 중국에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만주족은 중국의 영토를 만주, 몽골, 신장, 티베트로 확장했으며 많은 새로운 풍습과 기술을 중국에 도입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만주족이 한족을 억압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만주족이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만주족의 중국 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3번.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 만주족의 결혼 제도는 오랜 문화적, 역사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독특한 관습을 반영하며 다른 민족과 구별됩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진 일부 다처제와 달리 만주족은 가족의 단합과 결혼의 신의를 중시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표준으로 여겨져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만주족의 결혼은 부모가 사회적 지위, 가문 배경, 부부 궁합 등을 고려해 주선하는 경우가 많아 미래의 조화와 행복을 보장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약 16세에서 17세로 성숙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만주 결혼에서는 신부값이 신부 가족에게 딸을 키운 대가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부값의 크기는 신부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신랑 집에서는 술, 보석, 옷, 돼지고기 등의 선물을 신부 집에 전달했습니다. 신부 지참금은 신부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새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만주족 결혼식에는 독특한 전통 의식이 많았습니다. 신부는 하루 종일 남쪽 캉 위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이는 미래의 행복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밤에는 부부가 촛불 아래 남쪽 캉에서 술을 마시는 의식을 밤새도록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축하객들이 신부 방에 검은 콩을 던져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주족 아기들은 흔히 매달린 요람에서 키워졌는데 이는 만주족이 말을 타고 사냥할 때 야생 동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요람을 걸었던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번. 만주족의 어른 공경 문화.
어른과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은 만주 문화에서 깊은 영향력을 지닌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신념과 도덕적 가치는 다양한 의식, 풍습, 그리고 일상 행동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상 숭배는 만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입니다. 명절이나 결혼, 출산, 새집 건축, 승진 같은 큰 행사 때 만주족은 조상께 감사와 축복을 구하는 대규모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의식은 보통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자주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어른께 정중히 인사하고 집안일을 돕고 항상 조언을 잘 따라야 합니다. 3일에서 5일마다 어른 공경 의식을 행하는데 이는 조부모와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상급자에게 인사할 때 만주 남성은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손은 편안히 두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성은 쪼그리고 앉아 양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이러한 몸짓은 상급자에 대한 존경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따뜻한 포옹이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1번. 부적절한 이발로 처형당하다. 중국 역사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고대 중국 남성들이 머리 절반을 깎는 장면을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 관습은 악명 높은 법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옛날 중국 사회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머리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머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로 건강과 장수,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함부로 자르거나 깎는 것은 금기였으며 이는 조상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운을 초래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머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1944년 청나라 초대 실력자 도르고는 유명한 이발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한족 남성,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만주식 머리 스타일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주식 머리는 머리 앞부분을 깎고 남은 머리를 따 끈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주 남성들은 따은 머리를 뒤쪽에 둥글게 감기도 했습니다. 만주 전통에 따르면 따은 머리를 뒤에 깔끔하게 두었지만 사냥이나 여행 시 편리함을 위해 앞머리를 자주 깎았습니다. 황제 역시 정기적으로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머리를 깎는 일은 평민의 머리를 깎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실수만 해도 이발사는 즉시 처형당했으며 경호원들이 이발사의 손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황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발사는 즉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절 황제의 머리를 깎는 일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발 법령이 내려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만주족과 한족을 구분해 청나라의 지배를 확립하려 했다는 설도 있고 한족을 만주 문화에 동화시켜 사회 통합을 이루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법령은 한족 사이에서 큰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머리를 깎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반발했고 여러 차례 청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발 법령은 점차 받아들여져 중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국을 정복한 만주족에 관하여 15가지 이상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주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최신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